저희 오늘 한 번에 끝내는 인공지능 입문, 오늘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빠르게 첫 번째,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AI. 이제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 WHO 사무총장의 경고처럼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경제와 산업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가 세계 전반에 큰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은 봉건제를 몰락시키고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왔으며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와 같은 전염병의 팬데믹은 기존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가 코로나19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사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혁명이며 빅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인지 능력, 판단 능력, 예측 능력이 대부분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업은 노동, 생산, 유통, 저장뿐만 아니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전염병 확산이 일어나기 쉬운 회사나 공장 등에서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상용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염병 예측, 스마트 의료 분야 역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5G 통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AI 진료 시스템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진단이 가능한 원격 진료 등의 의료 체계를 갖춘 스마트 병원도 국내 SK, KT 등의 국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에 AI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빅데이터는 무엇이고 빅데이터와 데이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는 현실에서 단순히 관찰을 하거나 측정하여 수집한 사실 혹은 값으로 자료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객 데이터, 거래 데이터와 같은 정형 데이터, XML, HTML 같은 반정형 데이터, 텍스트, 동영상, 음성,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고정된 필드라고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쉽게 얘기하자면 템플릿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설계한 설계자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의 형태가 픽스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보시면 A열, B열, C열,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 템플릿이 있는 게 정형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정형 데이터인데,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처럼 이렇게 템플릿에 갇혀져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메타데이터 및 스키마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메타데이터가 뭐냐고요? 메타데이터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이제 상세 보기를 하면 사진에 이제 사진 크기, 시간, 노출, 플래시 사용 여부 같은 게 적히는데, 이게 바로 사진이란 데이터 속의 또 다른 데이터 속의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템플릿에 대한 규격과 제약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템플릿을 꼭 끼워 맞춰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것을 방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XML과 HTML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 데이터는 템플릿,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자유분방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네이버 등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정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 속에서 분석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저희가 제일 자주 접하는 영상, 이미지, 음원, 텍스트, 문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의 목적은 이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서 지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정보 처리란 거는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분석하거나 해석해서 데이터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찾아내서 정보로 만들어낸 다음에 이 정제된 정보를 가지고 경험 같은 거에 적용을 해서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량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의 집합이며 이러한 데이터들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성량도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생성 주기도 매우 짧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인스타, 뭐 페이스북 같은 거 타임라인 보시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되게 많은 글들과 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생성 주기가 짧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빅데이터들의 형태도 기존의 이제 수치 데이터,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닌 텍스트, 이미지,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수집, 저장, 분석 방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뛰어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아보자면 이제 안 나올 수 없는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예측 및 추천을 통해서 그 사용자별로 추천 상품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옷에 RFID 태그를 붙여서 10대 사람들은 이런 옷을 사고 언제 이런 걸 사고 이런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서 광고 없이 1년 중에 딱 2번만의 세일로 재고를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친숙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렇게 역 같은 데 나와보면 항상 역 1분 거리에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죠.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장소에 커피숍을 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정보 수집을 통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